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023년도 주식 시장 이때 폭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시장에 대한 경고는 이번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매달 나옵니다. 물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안 좋게 엮였죠. 거기다가 기존 악재에 더불어서 개인 투자들의 투심까지 꺾이면서 시장이 정체됐습니다. 특히나 국내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들의 투심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꺾이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더더욱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저의 가이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2023년도 하락장을 피해서 꼭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300여 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직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 밖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영상들도 매번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전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2023년도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시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투자 전략은 현재 전략과 미래 전략으로 나뉩니다. 아니, 왜 현재 전략과 미래 전략으로 나뉘냐? 일단 지금 당장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미래 전략은 2024년도 2025년도 아주 먼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답답한 박스권 혹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락장을 피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산업의 어떠한 수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먼 미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 변수에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사실상 현재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의 전략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금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준에서 3인자로 밝혀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현재 금리가 최종 금리에 가까우며 내년 중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총재가 아니라 연준의 산인자라고 불립니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지향하는 매파적인 인사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4월과 5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8월이 돼서는 이제는 최종 금리에 가깝다.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의견들을 지금 말한 내용들을 전부 다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격차가 현재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속도로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CPI 지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취업자, 실업자에 대한 지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 데이터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긍정적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장이 어떠냐?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죠. 투자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펜시브, 시클리컬이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엔비디아, 애플, 일라일리,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때요? 민감주들이
최근 시장을 랠리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4월 달 넘어가서 7월 달까지 이어지는 시점에는 헬스케어에서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어주와 헬스케어들, 즉 시장이 변동성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격적인 기술주 매매를 하지 않고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 K 반도체를 필두로 시장을 쓸어담았던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반도체와 방산을 중심으로 코스피 순매수의 규모가 무려 13조 원을 넘겼던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로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외국인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는 공매도 물량도 분명히 있지만 급등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누적 순매도는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군들 탑5를 보면은 대다수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즉 시세를 충분히 냈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개인 투자들의 과열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한 건지 어쨌든 주가는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죠? 2차전지 쏠림 극대화가 진정이 됐죠. 진정이 되면서 반도체, 로봇, AI 쪽으로 매수세가 분산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분산이 되면서 시장이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 박스권 안에 시장에 갇힌 상태에서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초돈주택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중국인들의 한국의 단체 관광 재개 이슈에 더불어서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서 이런 개별 이슈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는 겁니다. 저는 10월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즉 10월 달까지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던가 혹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아니 그러면 10월 달까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의 본격적인 재상승이 나온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2차 전지, AI, 로봇,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10월 달까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디스가 10개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따른 자본 위험도 증가를 들어 미국 중소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이게 사실 이 피치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 이후에도 무디스가 은행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에 대한 자본 위험도 증가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이 8월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경고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캐피털원 파이낸셜, 시티즌슨 파이낸셜 등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즉 무디스의 이번에 신용 강등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피치의 미국에 대한 신용 강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8월 달은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8월 달 휴가철이죠.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지난 6월, 5월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휴가철과 그 다음에 신용 강등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로 8월 달은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달엔 뭐가 있나요? 일단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FOMC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 지표가 있고요. 우리가 FOMC 경제 지표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이번에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에 성공을 한 다음에 나왔던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지난달에 미국이 파산을 한 해 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당연히 파산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을 해서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미국 정부가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수 있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한도 합의는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에 정부의 2024년도, 2025년도 회계연도 비국방, 그러니까 국방 말고요. 비국방 지출을 2023년도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한을 설정을 합니다. 사실상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향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동결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향한 게 맞고요.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를 했고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 세출 법안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요? 오는 10월 1일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즉 9월 31일까지 계속 서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당연히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부채 한도에 대해서 시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 파동이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9월 말까지 여기에 따른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OMC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예산 합의에 대한 내용들까지 시장이 나오고 나서 10월 달부터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I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10월 달까지 특히나 이번에 이 IT 기업들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AI 산업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한 거에 대비해서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고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 실적 시즌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달까지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는 박스권에 있거나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난 7월에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고 그 거래대금 이후에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시장에서 시세 분출 이후에 나오는 하락은 추세 하락이 아니냐. 즉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게 단기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의 전환을 말한다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래대금의 분출이 약세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2년 반 만에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폭발했다. 거래대금 급증 후 주가는 서서히 반전했다.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1월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LG 엔솔이 상장된 날입니다. 즉 근래 들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분출한 사례는 2021년도 1월에 LG 엔솔의 상장입니다. 이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분출이 됐는데 그 이후 가격 조정이 나왔죠. 문제는 뭐예요? 코스피의 정점은 2021년 6월에서 8월입니다. 바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2021년도 1월에 LG 엔솔이 상장된 이후에 6월과 8월 달까지 시장의 지속적인 2차 파동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최근으로 따지면 뭐가 있나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을 했죠. 4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16조 원으로 급증을 했고요. 16조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전지 산업이었죠.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오른 이후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10%에 대한 하락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이후 8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재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거래대금이 분출했다고 무조건 시장에서 약세장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나왔던 거래대금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분출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그 산업이 시장의 주도 산업이 돼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입니다. LG엔솔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거래대금이 분출된 다음에 그 이후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어때요? 최근까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즉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던 산업이 죽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에는 충분한 거래대금과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8월, 9월, 10월에는 시장에 대한 낙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찍지 말고 그 안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라고 했는데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10월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바로 주가 지수는 현재 멈춰 있고 섹터 변화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크게 오른 종목군들, 방금 말씀드렸던 초전도체나 혹은 뭐 중국이 한국에 방한해 가지고 여행하는 것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2차 전지와 AI, 로봇, 반도체, 전통적인 기업들 있죠. 미래 성장성이 명확한 기업들은 오히려 그 기회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지금 어때요? 금리와 증시 모두 다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부터는 금리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에 대한 증시도 이제는 민감주가 아니라 방어주 쪽으로 돈이 많이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략으로는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때까지 현금을 들고 있다가 8월 달을 넘어서 9월, 10월 달에 많이 빠졌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2차전지, AI, 로봇,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미래 전략은 어떨까요? 에너지 분출 이후에 주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서서히 에너지 소진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7월 달에 시장에서 분출이 나왔고요. 8월 달에는 지금 서서히 에너지의 소진되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고점이 오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다들 있습니다. 즉 관성의 법칙처럼 저점 매수 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 고점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시세를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 시점에서 단기 고점 종목군들을 공략하면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불붙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1월에 LG엔솔 상장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나온 데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LG엔솔이라는 그리고 코스피라는 특수한 경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짧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개월 정도를 봐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급증한 이후에 주도주군의 상승 탄력이 약해지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공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모아가실 때고요. 본격적인 투자는 9월달과 10월달부터 이어질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단기 시세를 올리고 단타 매매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끌고 갈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스윙 매매나 중장기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다 던져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평단가를 낮추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내가 개별주를 찍고 싶은데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개별주가 아니라 2차전지, AI, 로봇,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3년도의 증시에 대한 리스크, 8월 달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리스크와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투자 전략을 참고하셔서 남은 하반기에 하락을 피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로 수익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